뭐 필요한 것들 딱 체크해주면 되는 거지. 뭐 저는 뭐 지금까지 양심을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가족을 이끄는 뭐 아버지로서 항상 믿음과 신뢰로 차량을 판매해 왔으며 한 번 판매한 차량은 제가 차가 서는 날까지 제가 끝까지 따라가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막 써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차량을 매입하고 판매할 때 필요한 내용들만 딱딱딱 적혀 있으면 돼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우리가 딜러분이랑 뭐 이렇게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고치든지 뭐 보증 살아있으면 센터 가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요걸 보겠습니다. 18년 8월식 아직 2년이 안 됐고요. 키로수는 53,000km입니다. 엔진 미션 보증이 저는 제일 중요한데 5년에 10만 킬로예요. 엔진 미션 보증이. 그러면 5년에 10만 킬로 아직 한참 남아있죠. 그러니까 엔진 미션 보증 살아있고 뼈다구 먹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다른 보증은 뭐 3만에 5만인가 3만에 6만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보증은 사실 엔진 미션 보증만 살아있으면 되니까 엔진 미션 보증 살아있고 뼈다구 먹지 않으면 겁날 게 없습니다. 센터 가면 되니까요. 자,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누유는 볼 것도 없어요. 누유 있으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센터 가시면 됩니다. 렌트 이력 있습니다.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엔카에서 렌트카를 체크박스로 거르는 기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엔카가 1등이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없죠.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1인 신조 비흡연 차량, 완무, 베이지 시트, 풀옵션 신차급 뭐 이런 거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1인 신조, 완무 딱 중요한 표현은 써 있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성능 점검 기록부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렌트 이력 없고 내차 피해 78만원 있습니다. 언제 난 사고인지 볼게요. 자, 이 차량은 2019년도 1월에 출고돼서 5월 28일날 소유자 변경이 아마 상사에 등록이 된 것 같고요.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가 2019년 10월 달에 78만원 있었습니다. 사고 금액 자체가 워낙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건 없고 이 사고 이후에도 차주가 차량을 계속 운행했기 때문에 별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디자인 아주 좋죠. 썬루프도 멋있게 생겼네요. 휠도 디자인 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실내 보면 베이지색 시트 뭐 관리하긴 힘들겠지만 뭐 고급스럽긴 합니다. 고급스럽긴 하고 요 위에 이런 거 얹어놓고 사용하시는데 이런 거 왜 얹어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량을 되게 많이 아꼈던 차주라고 생각됩니다. 엄청 많이 아꼈을 것 같아요. 이 베이지색 시트도 뭐 거의 손세차장 같은 데 가서 막 가죽 청결제 이런 걸로 닦으면서 타던 차주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차량입니다. 썬루프 멋있게 생겼네요. 실내는 확실히 베이지가 멋있긴 하네요. 멋있긴 한데 관리가 어렵다고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소나타인지 K5인지 택시를 탔는데 너무 넓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넓어서 깜짝 놀랐는데 동영상도 찍어놨어요. 너무 넓어서. 그랜저는 더 넓으니까 참 현대차는 실내 공간을 잘 뽑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스포츠카를 사는 건 아니니까 사실 실내 공간 넓으면 좋죠. 무게중심이 있던 거 포기하더라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아니지만 후방 모니터만 있어도 훌륭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트레일러 후진 주차하는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트레일러 정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조그만 차 운전할 때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어요. 후방 모니터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뭐 후방 모니터까지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혹시 제네시스 G80 같은 데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도 엄청 요만한 차잖아요. 엄청 조그만 차니까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뭐 있으면 좋긴 하지만 굳이 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뭔진 모르지만 블랙박스도 되게 좀 좋은 걸로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 다음에 뭐 ECM 룸미러 당연할 거고요. 이런 거는. 그럼 하이패스도 달려 있습니다. 개꿀이네요. 후측방 경고인가요? 그리고 라인 인식해서 그대로 유지해주는 보조 기능이 있는데 요즘 차들이 점점 발전되는 자율주행 혜택을 좀 덜 받았겠죠. 정확하게 어디까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단점일 수 있는데 길게 생각하세요. 길게. 저는 요즘 차들에 나오는 자율주행도 아직은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자율주행 패러다임은 이미지 처리잖아요. 이미지로 라인을 읽고 거기에 대한 자율주행인데 차 대 차 양방향 통신을 하지 않고 어떤 센터로부터 관제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라인에 대해서 어떤 좌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 처리로 인풋 데이터를 얻는 자율주행이잖아요. 서로 양방향 통신도 안 하고 관제도 받지 않고 이미지 처리로 자율주행하는 이 시스템은 결국 먼 미래에서 보면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조금 미래에서 보면 지금 2020년도에 이런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냥 조수석에서 핸들 좀 잡아주고 있는 정도 그런 수준이잖아요. 고속도로 갈 때도 조수석에서 누가 좀 핸들 잡아주면서 차를 유지해주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제가 닥신이 자율주행 뭐 이딴 거 별로 지금 뭐 아직 별로인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 또 저거 닥신 자율주행 타보지 않아서 하는 소리다 뭐 이렇게 댓글에서 많이 하시던데, 한 5년 뒤 10년 뒤에 보면 야, 그때 우리가 그걸 자율주행이라고 했었냐 그러던 시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지금 자율주행 뭐 그렇게 큰 의미 없다고 보고요. 좋아하시면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굳이 그런 것 때문에 막 신차를 몇 천까지 쓰면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차의 디자인, 신차 감성이 좋아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막 자율주행에 꽂히기에는 아직 자율주행은 너무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가 한 개가 보이는데 중고차 구입할 땐 키가 두 개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근히 키가 한 개 있는 경우가 있고요. 뭐 사실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키 하나 더 만들면 되는데 국산차는 뭐 얼마 안 하겠죠. 수입차 같은 경우는 키 하나 만들려면 막 이것도 막 몇십만 원 하거든요. 좀 김 되게 새는데 중고차 살 때 좀 그런 거를 실수했던 적들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엔진이 이제 좀 많이 나와 있죠. 앞바퀴 휠하우스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자동차의 요잉 운동 측면에선 좀 좋지 못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주행은 다 직선 운동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것도 사실상 다 직선화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코너 있지 않아요. 국도 코너 있지 않아요. 규정속도 이내로 돌면 그 정도는 요잉축에 대한 그 각 가속도가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요잉축에 대한 각 가속도가 적다면 요잉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셜 값이 크나 작으나 그렇게 상관없거든요. 대부분 직선 운동이라면 어찌 보면 요잉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셜 값이 좀 클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게 조금 앞으로 나가 있는 게 사실은 뭐 나쁘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게 배분 측면에서 트랙을 다니는 차들은 실시간으로 요잉축에 대한 각가속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게 진짜 되게 안 좋은 건데, 양산 목적으로 타는 차를 타면서 무슨 뭐 무게 배분이 어쩌고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조심스러운 게, 제가 뭐 특정 채널에서 뭐 지오메트리 무게 배분에 대해 얘기하는 거를 막 제가 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자동차에 있어서 무게 배분은 중요하고, 우리가 자동차 회사의 그 철학을 볼 때, 자동차를 구매할 때 무게 배분을 잘 지키냐 보느냐 그런 것들은 그래도 볼 필요는 있는데 막상 현실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그냥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렇다고 해서 개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약간 뭐 말 같지 않은 말이지만 잘 이해하실 수 있죠. 무슨 느낌인지.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후측방 경고 통풍 시트. 내가 아까 보고 싶은 차가 있었는데 뭔지 생각이 안 나네. 자, 다음 차량은 제가 살짝 이제 좀 찜해놔서 골라놓은 차량인데 뭐 이 차가 특별히 좋다는 건 아니고요. 한번 볼게요. 성능, 이 차량은 2018년식, 그러니까 뭐 아직 2년도 안 된 차고 키로수는 33,000km. 이런 차량이 새 차입니다. 새 차라고 보시면 되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뼈다구 문제 없고요. 보험 이력을 보시면 뭐 보험 처리 내역 전혀 없습니다. 차량은 2018년도 8월 29일 최초됐고 최초 등록되었고 보험 처리 내역 아무것도 없고요.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해줬는데 외판 문제 없고 프레임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이런 차들은 뭐 진짜 사고차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고, 제가 이 차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 엔카 딜러분의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분께서 사용하던 차량입니다. 차량 변경을 위해서 판매하셨고 차량 관리는 남편분께서 관리해 주시는 보증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 아니고 차량 설명. 2.4 프리미엄 18년 8월식 깔끔한 흰색 33,000km 무사고 성능 기록부 확인. 딱 필요한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런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요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요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딱 그냥 정확한 표현만 써 있는 게 딱 좋습니다. 이 차량은 타이어가 금호의 마제스티가 되어 있고 T91 타이어로 생각됩니다. 금호 라인 중에 컴포트 4계절 중에 제일 좋은 타이어고요. 타이어가 왜 바뀌었을까?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 그랜저 IG 신차 타이어가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MX-M4로 알고 있는데, 타이어 한번 교환됐는데 MX-M4는 4계절 타이어라서 트레드웨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400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꽤 있는데 33,000km에 벌써 타이어가 교환돼 있다면 이 타이어가 교환이 좀 일찍 된 느낌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궁금한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혹시나 타이어가 아주 새 거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죠. 아주 새 거가 아니라면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타이어를 두 번째 타이어가 거의 다 달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중고 타이어를 꼈다는 건가?
도의 중고 타이어였겠지. 뭐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2년도 안 된 차고 키로수 3만 킬로면 뭐 아주 새 거고요. 엔진 미션 보증은 5년에 10만 킬로니까 뭐 문제 있으면 센터 가시면 됩니다. 고민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차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엔진 미션에 대해서는 사고만 아니면. 뭐 실내 공간은 아주 깔끔하고요. 계기판은 저는 요 정도 느낌의 아날로그가 제일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디지털 계기판 개인적으로 뭐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아주 좋고, 통풍 시트도 있고 온도 조절 같은 거 이렇게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현대차 방식 아주 좋고요. 실내 공간도 넓고요. 이 차주가 바닥에 이런 거 깔아놓은 거 보면 굉장히 차를 좀 신경 써서 관리한 티가 납니다. 그랜저 IG 막 동호회 같은 거 활동하거나 하여간에 좀 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마제스티 T91 타이어로 교환한 것도 차에 그래도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조금 이제 가성비도 좋고 정말 좋은 타이어 단다고 생각해서 단 거로 생각됩니다. 뭐 이 타이어가 뭐 무조건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뭐 다른 옵션은 다 마찬가지고요. 뭐 저는 실내는 뭐 아주 좋고, 이렇게 중요한 버튼들 다 이렇게 매뉴얼로 돼 있는 것도 아주 좋고, 이게 다 디지털로 들어가 있지 않고 통풍 시트도 있고, 뭐 블랙박스도 있고, 갤럭시 S7을 쓰던 차주네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아주 최신형을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면 핸드폰을 더 자주 바꾸겠죠. 40대 여성이구나. 4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차량 관리는 남편께서 해주셨던데, 사실 뭐 이런 내용은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 경우는 이 딜러분의 매물을 한번 볼게요. 재미삼아서. 이 딜러분이 특별히 대단히 더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면은 누적 판매 대수가 970대, 2010년 가입한 아이디고요. 10년 동안 사용한 아이디면서 누적 판매 대수가 800대면 그래도 엔카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하신 분입니다. 차 한두 대 팔다가 뭐 딜러 그만두실 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판매 중인 매물을 이렇게 쭉 보면 전체 매물을 다 엔카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 요건 안 받았지만 거의 모든 매물을 엔카 진단을 받는다는 걸 보면, 엔카 진단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엔카 진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절차적인 안정성을 좀 중요시하는 분으로 생각되고, 우리가 엔카 진단 100% 믿진 못하지만, 엔카 진단은 뼈다귀 먹은 사고차는 엔카 진단 자체를 굳이 받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겠죠. 뭐 뼈다귀 다 먹었다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상당수의 차량을 다 이렇게 엔카 진단을 받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딜러는 매수할 때부터 어느 정도 걸러서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 전체가 다 준수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고차가 아닌 건 아니겠죠. 이 중에서 사고차도 있을 수 있어요. 뼈다귀 먹은 차도. 그렇지만 어떤 절차적인 안정성을 좀 믿을 수 있는 딜러라고 생각됩니다. 뭐 절차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고, 여기 매장 한번 갔다가 뒤돌아서 나오는데 갑자기 뭐 지금 뭐 장난하시냐고, 한 대 맞고 가시겠냐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럴 딜러분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 딜러분 전혀 모르지만, 이 딜러 매물 지금 하나는 열어본 것도 아니지만 그냥 딱 봐도 대충 이 정도면 뭐 별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느낌이라면 여러분이 이 딜러분한테 그냥 직접 전화 걸어서 닥신TV 구독자인데 외판 문제 없고 뼈다귀 문제 없고 1인 소유 차량으로 확실한 차 하나 골라달라, 나 조금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매물이라는 게 이 딜러가 다 갖고 있는 매물만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알선 매물들 많잖아요. 어차피 또 골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뭐 이 딜러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얘기하자면, 지금 자꾸 제가 이 딜러분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냥 모든 걸 다 열어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요 프로필 사진에 요 딜러증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보통 괜찮습니다. 요 프로필 매물에 가족 사진을 올려놓은 딜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좀 좋지 않았던 매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영상을 그만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만 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매물이 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하죠. 외판 문제 있고 뼈다귀 문제 없습니다. 트렁크 교환 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보험 이력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 보시면 181만 1,000원 사고가 있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요. 자, 81만원 2018년 10월에 2019년 10월에 100만원, 둘 다 사고가 거의 비슷한데요. 트렁크 먹은 사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는데,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 2019년도 10월 26일, 2018년도 10월 26일, 이 차는 10월 26일에만 사고 나는 차네요. 근데 아마도 타차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 요게 트렁크 먹은 사고일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10월 26일 날 이 차는 트렁크 사고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건 뭐 아무 문제 될 건 없고요.
사실 트렁크 교환 상관없습니다. 트렁크 교환은 이제 완무는 아니지만 이런 건 무사고라고 봐야죠. 이런 건 무사고입니다. 이런 거는 완무는 아니지만 볼트 플러스 교환되는 건 무사고입니다. 자, 다른 건 다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엔카에서도 외판 문제 있다, 트렁크는 교환이 있다 그랬고요. 프레임 뼈다구는 문제 없고요. 구동 계통이 다 전 앞쪽에 있고, 사실 뭐 트렁크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요겁니다. 그랜저 IG 2.0 프리미엄 스페셜입니다. 깔끔한 판테라 그레이 G색입니다. 19년 형식, 18년 7월 등록, 28,000km, 주행거리는 계약서에 명시하고 법적으로 보증, 1인 소유, 무사고, 트렁크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무사고가 맞습니다. 이건 무사고라고 표현해요. 이런 차는 완무라고 표현하면 거짓말이고요. 계약서상에 침수 및 전설 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라고 적어준다는 내용인 거면 사실 당연한 거지만, 블루링크 정품 내비 후측방 가죽 전동 열선 메모리 시트 하이패스 관리 상태 특이, 그렇게만 써놓고 여기는 뭐 오시는 길 적어놓고 다른 말 안 써놨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 좋다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딱 필요한 것만 딱딱딱 적어놨잖아요. 뭐 키로스, 1인 소유, 무사고, 뭐 어디 교환 내역 있음. 그래서 이 딜러분의 판매 매물 다른 걸 잠깐 구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누적 판매 대수가 788대 판매했고, 가입일은 2006년도 3월달, 그러니까 엔카 아이디가 14년 된 아이디고요. 이런 분이 한 번 판매하고 그만둘 딜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절차상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뼈다구 다 먹은 차를 뭐 무사고 차를 둔갑시켜서 은근슬쩍 판매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딜러분은 믿을 수 있는 딜러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믿을 수 있는 딜러분이라고 생각되고, 자, 항상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자. 좀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최고가 되면 좋긴 하겠지만, 이 분이 판매 중인 매물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엔카의 사설 검증을 받았습니다.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엔카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딜러는 굉장히 절차적인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분, 굳이 감추는 게 없는, 내 차량을 이렇게 포커페이스, 포커하듯이 감추고 있는 딜러가 아닙니다. 그 차 그 상태로 고지하고 정상적인 차량 중개 영업을 하고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1인 소유, 이것도 1인 소유, 이건 1인 소유는 아니지만 1인 소유, 1인 소유, 1인 소유, 그 다음에 1인 소유, 1인 소유, 1인 소유, 1인 소유, 1인 소유. 1인 소유를 상당히 좀 좋아하시는 딜러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1인 소유 차량을 이렇게 다 매입하기가 쉽진 않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 딜러분은 차량을 매입할 때부터도 좀 이렇게 선별을 해서 매입하는 딜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은 뼈다구 먹고 막 대파된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매입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 딜러분의 매물들은 전체적으로 다 준수할 겁니다. 제가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재미삼아 열어볼까요? 자, 3.0 18년 3월식 52,000km. 성능 점거 기록 보시면 이 외판 다 먹었네요. 뼈다구는 신기하게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차는 좋은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찜찜해서 이런 차 사진 않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일단 자, 명의 변경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1인 소유가 맞고요. 보험 처리는 여기 720만원, 참 많이 박았습니다. 150만원, 100만원, 460만원. 2018년도 7월 사고는 464만 5천원, 2018년도 7월 사고의 타차 가해는 137만원. 그러니까 내 차로 타차를 2018년도 7월 9일에 때려 박은 것 같고요. 내 차 피해가 유독 많죠. 타차 피해는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이건 이제 제 추정인데, 이 차가 타차를 뒤에서 이제 그대로 때려 박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 브레이킹을 하면서 때려 박아서 차가 이제 무게중심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있으니까 풀 브레이킹을 밟으면 자동차는 지면에 마찰 힘으로 쓰잖아요. 무게중심 센터 오브 매스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있기 때문에 토크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피칭인데, 피칭이 생겨서 이제 노즈 다운이라 그러나요? 앞에가 이제 수그러들고 앞에 있는 차는 이제 산타페 같은 SUV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수그리면서 때려 박은 거죠. 그래서 본네트, 범퍼, 좌우 팬더 교환 다 하고 뼈다구는 그래도 먹지 않았어요. 풀브레이킹 하면서 마지막에 쓰면서 박아서 충돌 직전 속도가 한 15km 정도로 때려 박은 거죠. 20km 정도로. 근데 앞에 차는 이제 차고가 높은 차라서 이 차가 밑으로 들어가니까 풀브레이킹 하면서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피해를 안 본 겁니다. 내려서 보니까 이 차는 이제 다 작살났는데, 겉보기에 뼈다구까지는 안 먹었는데, 앞에 차는 뭐 범퍼만 좀 살짝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차는 보험 처리 내역이 한 100만원 초반 나온 거고, 이 차는 한 400만원 나오고 앞에 교환이 다 됐고 뼈다구는 안 먹은 거죠. 이런 차 사도 되냐?
저는 안 삽니다. 왜냐면 조금 찜찜해. 이 차는 좀 찜찜해요. 이런 차는 뭐 좀 찜찜합니다. 좀 찜찜한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이 딜러분을 한번 믿어보고 딜러분한테 한번 이 차가 정말 사도 되는 차라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이 딜러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이런 딜러분은 성심성의껏 아마 설명을 해볼 겁니다. 이 차가 비록 교환력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사도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듣고 여러분이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다면 하시는 거고, 제값 주고 살 필요는 없죠. 다른 차들이랑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사기는 좀 억울합니다. 이 차는 조금 내고 된다면, 이 가격 자체가 좀 내고된 가격일 거예요. 제가 뭐 시세 비교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딜러분들은 제가 볼 땐 절차적으로 다 안정적인 딜러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요구에 대해서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이 딜러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지만 이 딜러분의 매물이 모든 게 다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선별이 되거든요. 이 정도 분은 그렇게까지 이상한 행동을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닥신TV 보고 감을 잡고 계시면 요런 딜러분의 매물은 여러분이 이 안에서 고르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이 딜러분이랑 여러분이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보시면, 나는 뭐 하여간에 돈 조금 주더라도 뼈다가 문제 없는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이제 대화가 될 거거든요. 아니면 난 좀 뼈다고 먹어도 되니까, 외판 좀 먹어도 되니까 싼 차를 좀 찾아달라 하면 그런 게 대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중개 영업을 한다는 거죠. 이상한 행동을 안 하고. 자, 오늘 영상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짜리 영상인데 편집해서 줄여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너무 길게 찍어서.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